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소수에서의 근, 복소근과 복소근에서 나타나는 단위근 또는 단위원식근을 처리하고 극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극좌표 표현 방식에 관해서 잠깐 소개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직교방정식하고 직교방정식, 우리가 직교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직교좌표에서 나타나는 방정식, 표현되는 방정식과 극방정식과 동일한 표적을 그리는데 식이 어떻게 달리 표현되는가를 서로 좀 비교를 하고 그 차이점에 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대표 직선 보통 우리가 ax 플러스 by 는 뭐 c 이렇게 보통 이게 직교좌표에서 xy에 관한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게. 그러면 이것을 극좌표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극좌표식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위치가 정해지면은 여기에서 이 r과 이 시타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의 x, y라고 얘기한다면 x는 r 코사인 시타, y 값은 r 사인 시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 자체를 a의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b의 r 사인 시타 이퀄 c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r을 꺼내놓고 a 코사인 시타 플러스 b의 사인 시타 이퀄 c로 놓으면은 이것은 r을 요거 자체를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a 코사인 시타 플러스 이걸 그냥 꺼낼까요? 이렇게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b의 사인 시타야. 그럼 이것은 r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요거를 사인으로 봅시다. 사인 시타 5. 이거는 코사인으로 코사인 시타 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요거 자체가 사인 시타 플러스 시타 5가 되겠죠. 요건 r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퀄 c가 될 테고 r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c의 코시칸트 시타 플러스 시타. 그러니까 이게 극방정식에서 나타내는 극방정식이 되겠죠. 극방정식의 특징은 반지는 거리 r, 반지름이 아니라 거리 r과 시타를 써서 어떤 방정식을 표현한다는 것이 직교좌표와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극방정식이죠. 극좌표의 극방정식이죠. 이게 직교좌표. 직교좌표식에서의 직선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직선을 표현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곡선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곡선을. 조금 전에는 이렇게 직교좌표의 직선의 방정식을 이와 같이 x를 r 코사인 시타, y를 r 사인 시타로 바꿔서 이렇게 극방정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는 보통 이런 이번에는 원을 한번 해봅시다. 원이 있으면은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어떤 극좌표. 그러니까 이게 R5, 시타 5 이렇게 표현하도록 합시다. R5, 시타 5. 그리고 이거를 중심으로 이 거리가 A인 R 시타. 만일에 저런 식으로 표현됐을 때 이것의 원의 방정식을 극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 형태를 표현하는데 이 중심이 R5, 시타 5고 그 주위를 도는 그 원주상에 있는 점을 R, 시타라고 표현했을 때 저 원을 R, 시타와 R0, 시타 0로 어떻게 표현하냐는 얘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R0, 시타 0와 여기와 R, 시타와 이 거리가 A라는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우리가 이 앞에서 벡터 개념을 할 때 요 벡터가 A 벡터 고정되어 있는 벡터 여기 벡터가 X 벡터라 얘기합시다. X 벡터와 X 벡터에다가 A 벡터를 만일 빼게 되면은 이거 A P 벡터 이렇게 바꿉시다. A가 반복되니까. 그럼 X 벡터 마이너스 P 벡터의 크기가 A가 된다. 그럼 이거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벡터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벡터 방정식. 그럼 지금 현재 극좌표 방정식에서도 똑같은 원리란 얘기. 이렇게 똑같은 원리란 얘기지. 그럼 이 식 자체가 이것을 우리가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식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일러 공식을 사용합니다. 오일러 공식을 R0 2에 I 시타 0 라고 표현을 합시다.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R에 2에 I 시타라고. 이것의 크기가 A라고. 이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가지 말고 양변을 제곱을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A제곱은 절대가 위치를 바꿔도 관계없으니까 R2의 I 시타 마이너스 R0의 2의 I 시타 0 이렇게. 제곱 이렇게. 요소 하나 참고적으로 우리가 만일에 Z 이퀄 A 플러스 BI가 돼 있을 때 이것의 절대값 이걸 만약 제곱을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A, B가 있습니다. A, B가 있으면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이 원점에서부터 이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리를 항상 이게 이 Z 위치라면 이게 절대값 Z이죠. 이게 이렇게. 그런데 이 Z이 이 지금 현재처럼 복소수인 경우 이렇게 복소수인 경우는 이거 결과 자체는 물론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에 이게 제곱이 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당연히. 근데 이 식이 나오는 과정이 Z의 제곱이 Z 곱하기 Z바 절대값 Z제곱이 Z 곱하기 Z바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말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쓰면은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이 켤레 복소수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 돼서 이 값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복소수 부분을 처리할 때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꼴일 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저리로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a제곱은 이렇게 r2의 i 시타 마이너스 r0의 2의 i 시타 제로 이렇게 되겠죠. 이것의 켤레 r2의 i 시타 마이너스 r0의 2의 i 시타 제로의 이것의 켤레 이렇게 켤레가 되면은 이것은 r의 2의 i 시타 마이너스 r0의 2의 i 시타 제로가 되고 켤레가 되면은 각이 i 앞에 각이 마이너스로 변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r 제곱에 r 제곱에 2의 i 시타 마이너스 i 시타 이렇게. 이것과 이것을 하면은 플러스 똑같이 r 제로의 제곱에 2의 i 시타 제로 마이너스 i 시타 제로 이렇게. 이게 0이 되니까 r 제곱만 남겠고 요소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0승이 되니까 r 제로 제곱만 남겠죠. 그 다음에 요놈 곱하기 허수 부분, 요놈 곱하기 요놈. 허수 부분이 아니고죠. 마이너스 r의 r 제로에 r의 r 제로에 2의 i의 시타 마이너스 시타 5의 마이너스 요놈과 요놈을 하면은 역시 r 제로에 2의 i의 마이너스 시타 플러스 시타 제로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은 이것과 부호가 반대니까 이것을 이렇게 씁시다. 시타 마이너스 시타 제로에 마이너스 이렇게. 이것을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플러스에 이렇게. 그럼 이것을 정돈하면은 이건 r 제곱 플러스 r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요 형태가 요걸 한번 보십시오. 허수 부분에 부호가 다르니까 부호가 다른 것을 더해주면은 우리가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와 a 마이너스 bi라는 복소수를 더해주면 이렇게 실수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실수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더하게 되면은 이 리얼 R1 R0의 2의 i의 시타 마이너스 시타 제로 요렇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요 식이 여기 a 제곱 극형식에서 원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원의 방정식에 이게 극형식에서 원의 방정식이죠. 극형식이 아니라 극좌표에서 원의 방정식이에요. 조금 복잡한 듯한데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게 모든 문자와 이 형태가 잘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다 남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지만은 실제 부딪히면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습니다. 몇몇 개 예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이번에 또 다른 예를 직교좌표에서 xy 이퀄 1 이런 식인 이러한 반비례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많이 부딪히는 형태니까 이것을 극좌표로 표현하면은 x는 r 코사인 시타, y는 r 사인 시타 이퀄 1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r 제곱에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
이퀄 1이 될 테고, 이것은 2분의 r 제곱에 2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이퀄 1이 돼서 요거 자체가 사인 2 시타라는 배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것은 r 제곱에 사인 2 시타 이퀄 2. 2와 같이 쓰면은 이 식이 바로 xy 이퀄 1이라는 반비례식이 되는 거죠. 이거를 만일에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것을 직교좌표식으로 만일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럼 이거 그대로 역순입니다. 사인 2x를 2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를 이거 바꿔주고, 사인 2 시타를 이것을 이 r 제곱과 연관을 맺어서 이것과 이것이 지워지고 r 코사인 시타, r 사인 시타 식으로 쓴다면은 쓰고 r 코사인 시타를 x로, r 사인 시타를 y로 쓰면 형태식이 나타나겠죠. 형태식이 나타나죠.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제식에 있어서는 실제식 이렇게 문자로 표현됐을 때는 대단히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실제식에 있어서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직교좌표하고 직교좌표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방정식을 극좌표 방정식으로 극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걸 해봤다 그런다면 이 사실 우리가 극방정식 극좌표를 이용한 방정식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가령 얘기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식, 이런 식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그림, 계속해서 뱅뱅뱅뱅 돌듯이 이런 형태의 그림을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 수학을 하기 이전 가령해서 다항식이라든가 다항함수라고 보통 얘기해요. 다항함수라든가 지수로그 함수, 뭐 함수 말고 다항 방정식이라고 얘기합시다. 꼭 그 함수를 가져 다항 방정식 또는 지수로그 방정식. 그럼 함수라는 개념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삼각 방정식 또는 분수 또는 무리. 이게 우리 대학 이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방정식이죠. 이 형태로는 이런 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그림 자체를. 그런데 그 방정식에서는 아주 이게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r 이퀄 시타, 이것의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의 그림이. 이게 무슨 말인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을 극좌표를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도록 합시다. 시타가 0일 때 0일 테고, 시타가 45도가 되면, 그러니까 4분의 파이가 되면 r의 길이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은 평각이 2분의 파이 상태에서 2분의 파이만큼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3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여기는 파이. 그래서 이 끝점은 이렇게 이긴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각이 커진 형태 6분의 7파이, 6분의 8파이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되고 계속해서 각이 커짐에 따라서 시타 이 원점에서 이 거리가
이 지나가는 각 크기만큼 커지는 거죠. 계속해서. 한없이 이렇게 뱅뱅 돌 수가 있겠죠. 뱅뱅. 사실 이런 식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윤곽은 뜰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정확히 표현을 못합니다. 이 식 자체는. 바로 거듭 얘기하지만 그 상위수와 이렇게 그걸 배우게 되면은 그 전에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내지는 그 전에는 대단히 복잡하게 이루어진 것을 단순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역시 이것도 극좌표도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와 같이 그 전 방정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극방정식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조금 더 살펴보면은 가령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거. 우리가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하트 그리는 거죠. 하트. 심장. 이런 형태의 그림도 사실은 극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식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령 R은 요 형태의 그림을 나타내는 식은 R은 1 마이너스 사인 시타. 이와 같은 식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값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R 값이 있으면은 시타 값이 0이면 R 값이 1이고 시타가 6분의 파이면은 이거는 2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면은 3분의 파이 써봅시다. 3분의 파이면은 마이너스니까 조금 부담스럽군요. 2분의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1 마이너스 이렇게 또는 시타가 2분의 파이면 0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요것만 가지고 이것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각이 0도면 이게 시초선이죠. 이게 기준선이죠. 각이 0인 선인데 0일 때 R 값이 1이라고. 여기가 1이라고. 1. 각이 6분의 파이면 이게 30도. 이렇게 되면 요 길이 자체가 2분의 2라는 뜻이에요. 별로 잘 만들어지진 않았거든요. 조금 더 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야 되는 거예요. 자체가 비율이 맞으려면. 그 다음에 3분의 파일 때 이 값을 나타내면 이렇게 60도니까 이렇게. 그리고 2분의 파일 때는 0도가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 점을 연결하면. 그리고 요 그림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R은 1 마이너스 사인 값 자체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시타고 이것과 사인 시타는 똑같은 거죠. 즉 말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식 자체가 y축에 대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생기면은 요 반대편에도 이런 그림이 생긴다는 얘기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요 밑에도 각을 이렇게 주고 위치를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각을 파악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일이 각을 나타내지 않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은 직교좌표로 이게 R이라고 그러고 이게 시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사인 시타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가 뭐 2파이고, 이게 파이가 되겠죠.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x축에 대칭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을 1만큼 올린 거예요. 1만큼 올리면은, 여기가 1이라 그런다면은, 여기가 1이라 그런다면은, 이 그림 자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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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없앱시다. 그림이 완성됐으니까. R 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R 값이 이렇게. 그럼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수월한가? 0도일 때 1이에요. 이렇게. 0도일 때 1이에요. 근데 그 값 자체가 이게 R 값인데, 각도가 여기에 2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 여기는 파이고, 2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 0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0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0이 됐다가 점점점 올라와서 1이라는 값이 되게끔. 이렇게. 파이가 될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요 길이가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이게 파이고, 이게 0도죠. 0도 위치에서 이게 1이 되는 거죠. 길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길이는 여기서부터인데, 이 길이가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가 요 위치인데, 이 길이가, 요 길이가 1이라면 요 길이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길이가 1, 2, 한 있죠. 이게 이렇게 각이 커지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점점 커서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 여기서는 2에서, 길이가 2에서, 요 길이가 1이죠. 길이가 1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렇게 일일이, 값을 구해서 개형을 그린 것과는 속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극방정식의 그래프는, 이 극방정식의 R 시타를 이렇게 직교좌표로 나타낸 다음에 이것을 극방정식의 R과 시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지금 방금 이렇게 이것을 시타와 R에 관한 직교좌표에다가 이것을 시타와 R에 관한 직교좌표에다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각에 따라서, 각의 변이에 따라서 이 거리 R, 중심에서 원점에서 이 거리 R을 이렇게 따져서 극방정식의 그림을 그리는 게 그냥 이와 같이 일일이 각에 따른 그 R 값을 표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간략하게 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이 재미있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쪽에는 사실은 이 이전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림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의 그림. 이게 사실 우리는 저렇게 다항함수라든가 지수로그, 삼각함수, 분수, 무리 방정식으로는 이런 걸 상상도 못 해봤죠, 사실. 이런 식의 그림 자체를. 그런데 이 극방정식에서는 사실 이런 식의 그림도 이게 일상적인 그림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그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좌표를 사용하는 거고 극방정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소함수,
복소 함수라는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지식에 해당되는 거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복소평면에서 극좌표 표현에 의한 극방정식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전과는 또 다른 양상인데 요 나타나는 표현 방식 자체가 그 이전에 우리가 그리던 그림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띠는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형태입니다. 이 형태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